하늘한 머리카락이 해풍에 실려 넘실거린다. 지난날의 아픔을 저 멀리 날려보내며 오늘을 붙잡으려 애쓰는 듯 그녀는 수평선 너머의 반짝이는 빛들을 숙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첫사랑의 아픔은 혹독한 시련이 연속이었으나 그녀는 시련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 야수들이 서구를 뛰쳐나와 달리듯 도착한 곳이 조개잡이로 새롭게 흥성거리는 바닷가 근처의 뜩사리 마을이었다. 그녀는 오직 돈을 버는 데만 매진했다. 예쁜 꽃망울 주변을 맴도는 시파리 소리가 매일처럼 윙윙거려도 그런 곳에 눈길을 돌릴 새 없이 날이 밝는 새벽에는 바다로 나아갔다. 바닷물에 허리를 적시면서 발가락으로 바다의 감탕 바닥을 밟고 나가느라면 뾰족하고 딱딱한 조개들이 발가락 사이에 들어왔다. 어찌나 조개잡이에 열중했는지 천막으로 돌아올 때면 늘 남들보다 곱절이 수확이 있었다. 혈연 단신 구호대도 우지할 데 없는 그녀는 돈을 버는 것이 곧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생활을 통해 체득했었다. 그래서인지 그의 우지는 부지런히 조개를 캐는 곳에 몰두하게 되었고 차츰 가슴 안에 쌓여있는 아픔이 묻어두게 되었다. 그가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녀의 미모에 반해 오슬렁거리는 사나이들도 많아졌고 그에게 이구실 저구실 따져가며 괴롭히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아졌다. 하루는 지친 몸을 침대에 던지듯 누웠는데 천막이 책임자라는 사내가 세금을 내라고 한다. 얼굴에 있는 흉터가 위압감을 더하며 금방 칠듯한 기세로 숨을 씩 고린다. 그에게 공손히 금방 와서 잘 몰랐는데 어린 여동생 대하듯 잘 도와달라고 부탁의 말을 했다. 곡신불사라는 옛말에도 있듯이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이 오르기 마련이다. 인간의 불씨는 욕심들이 충돌해서부터 자신이 우월하다고 우기는 미련에 의해 생성되기도 한다. 허리 굽은 노인들까지도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캐온 조개를 다 고독하고 겨우 배고픔을 달랠 정도의 밀가리를 내주며 노예를 대하는 현장 감독처럼 코들먹거리고 골피다면 주먹을 휘두르는 우악스러운 사내에게 세세하게 이야기할 우지가 안 생긴다. 그냥 상냥하게 고개를 숙이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이 부탁의 말을 건네자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돌아갔다. 그 일이 있은 다음 날부터 범이에게 괜히 투집을 잡으려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건네는 눈빛이 온화해졌다. 무슨 생각인지 고문 사나이가 여기저기 천막들에 다니며 범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하고 잘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럭저럭 세월은 흘러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범이에게도 두툼한 덧뭉치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다. 극가기관이 관리들이 바다를 관리한다고 하면서 천막들에 불을 놓아 이리저리 옮겨 다닐 때에도 범이는 늘 덧뭉치를 품에 안고 소중히 지켜냈다. 상하수도 설비가 미약한 환경 속에서 갯바닥이 물을 묻고 산지도 폭우나 세월은 흘렀으나 범에게는 늘 익숙치 않은 거역이어서 아주 목이 마를 때마다 조금씩 끓여 마시곤 했다. 계속해서 이곳에 머무를 수는 없었다. 범인은 더욱 큰 돈을 벌기 위해 큰 배에 올랐다. 소해바다는 비탈이 느려서 해안가에서 몇 마일 정도 나가 조개를 캘 수 있지만 큰 배를 타면 먼 바다에서도 조개를 캘 수 있다. 물이 들어올 때면 배에 올라가 있다가 물이 나가는 시간에는 바닥이 드러난 바다에 내려 조개를 캘 수 있었고 해안가에서 캘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조개를 수확할 수 있다. 익숙한 고난이 평원 속에 사는 범이에게 또다시 지옥문을 두드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몇십 년 만에 오는 해일이 범이가 탄 배를 모고 치우려고 아우성치며 몰려온다. 우지직 쿵
배가 부서지는 듯한 큰 소리가 났고 사람들이 아우성소리가 혼란의 공간을 가득 메웠다. 그 파도는 4일 동안 괴롭혔다. 물과 식량은 파도에 다 떼내려가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시꺼먼 물기둥은 어느새 잔잔한 파란 바다로 변했고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느냐 싶이 사방은 고요하다. 지난밤 태풍 속에 바다로 떠내려간 사람들도 많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200명은 돼 보였다. 바닷물이 흐름에 떠밀려 다니는 배는 자연이 큰 힘에 항복하고 순응하듯 물결이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사람들이 생사와 무관한 표정으로 덤덤히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못 마신 사람들은 절망에 몸부림치며 바다와 싸움을 걸려는 듯 미친 듯이 오락가락 배 위를 맴돈다. 범인은 배 한쪽에 자리를 잡고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얼마 안 있어 이 배가 바다에 가라앉으면 자신이 뼈와 고기들이 너리는 상어들이 달려들 것이고 이것이 마치 운명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체념과 함께 고요한 마지막 시간을 껴안고 있었다. 죽음은 사람을 가장 진실한 스스로를 드러내게 한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행동은 삶이 마지막 순간 체념이 고요가 아니라 생존 욕구의 강한 갈망으로 하여 평소 해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던 수많은 행위들을 가능하게 한다. 안타까움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심장을 세게 두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사력을 다해 손바닥을 너처럼 휘저으며 애를 쓰는 사람도 있었다. 거스레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람들 속을 헤집으며 죽음이 즐겁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고래고래 하늘에 소리 지르며 여기저기 하고 싶은 소리를 중얼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몽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눈망울들에 쉴 새 없이 솟구치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돌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조조마다의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절망에 재미있게 보던 신이 극단적 순간이 숭배를 요구하며 자비를 베풀듯이 그 순간 사람들이 눈앞에 묻히 보였고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대로 나무 조각과 비닐 조각을 쥐고 일제히 너를 휘저듯 바닷물에 손을 놓고 휘저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음이 문 앞에서 맴돌던 사람들은 전목을 힘을 다해 배를 무추로 데려갔다. 무채 내린 사람들은 밀려오는 파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땅과 기수하며 부둥켜 안았다. 죽음이 문 앞을 떠나 살게 되었다는 안도의 숨을 쉬며 땅에 대한 감사를 느낀 순간이었을 것이다. 봄이도 다시 생명의 빛을 되찾았다. 삶과 죽음은 자연이 운명인 듯이 당연하다지만 죽음이 문턱에서 벗어난 봄의 모습은 강인함이 느껴진다. 그 어떤 시련과 난간도 아무렇지 않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인함이 봄이 심장에 녹아들어 세차게 여동치고 있다. 삶의 가혹함은 더 이상 봄이困난이 아니라 언제든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지켜야 하는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보인다. 봄이의 그 모습에 반한 갈매기들이 맴돌며 끼룩끼룩 노래를 부른다. 바다는 미안하다듯이 허리를 깊이 숙이고 천천히 머리만 조금 쳐들며 봄이에게 손을 줘 주었다.